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4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두 개의 구가 있는데 이 오른쪽 구는 뒤에 숨겨진 부분이 화면에 보이지 않고요. 왼쪽 구, 이 구는요. 속의 뒤에 숨겨진 부분이 둘 다 보입니다. 앞에 선도 보이고 뒤에 구의 뒷면에 있는 선도 보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는 면을 제거하는 것을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그것도 사용해보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줄여보면요.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데요. 세로로 이렇게 줄여도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해 주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그런 정확한 비율을 화면에서 정확하게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로 세로 비율도 정확하게 계산되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그걸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이 끝나면 오픈GL 프로그래밍 가이드 7th 에디션 이 책에서요. 3장 뷰잉 끝까지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동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다면 3장 끝까지 읽고 이해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부터 데이터 패럴 C++ 컴파일러의 시클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이 없더라도 PDF로 이 책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클의 거의 대부분을 다 다룰 텐데요. 대부분을 다 다루더라도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핵심적인 문제를 많이 짚을 겁니다. 책은 읽을 때요. 커버부터 커버까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책 쓰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많은 말 중에 내용을 고르고 골라 이 책 속에 넣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절대로 책에 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으셔야 하는데요. 다음 동영상부터 제가 시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이 쿠다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따라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또 책을 읽지 않고 제 동영상도 열심히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절대로 동영상 만들지 않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을 위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할 거고요. 가능한 자세하게 동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배경적인 이론도 많이 설명드릴 거고요. 알고리즘 중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도 제가 다룰 겁니다. 시클과 오픈GL을 연동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요. 다시 후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이 PDF는 전체 PDF가 아니고 샘플 PDF입니다. 이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많은 예제가 쿠다와 오픈GL을 동시에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쿠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오픈GL에서 화면에 뿌려 볼 것입니다. 이 책의 상당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시클 공부를 끝낸 후에 쿠다와 오픈GL을 공부할 때요. 이제 버전 4.3, 4.5, 4.6을 가지고 코딩을 할 것입니다. 오픈GL 3.1은 기본 개념을 잡는 데 사용하고요. 앞으로 4.5, 4.6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오픈GL을 코딩할 것입니다. 오픈GL 쉐이더는 제가 좀 써봤는데요. 오픈CL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혀 어려울 것 없고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느긋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세요. 여러분이 1시간을 투자해서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2달, 1년, 2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벌어줍니다. 제 동영상 1시간짜리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이해하시려면요. 최소한 4번, 5번, 6번을 봐야 돼요. 진짜로 코딩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을 투자해서 제 동영상 예를 들어서 60분짜리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은 하루 이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여러분이 혼자 배울 때 파악할 수 있는 양의 10배, 20배는 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일주일, 2주일, 한 달 걸릴 양을요. 제가 50분, 60분 내에 강의합니다. 내용이 별거 없고 허접한 것 같아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든 시청하지 않든 저는 상관하지 않지만요. 굉장히 아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한 시간이 꼭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소스 코드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압축을 푸는데요. 폴더 이름을요. 14로 바꾸고요. 폴더 이름을 correct scaling 이렇게 폴더 이름을 변경합니다.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요. 요 핀을 고정하고 GL 뷰포트 이 파일을 열고요. 헤더 파일에서 GL 앱을 엽니다. 이제 이거는 닫아도 되고요. GL 뷰포트는 이렇게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전 소스 코드가 작동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이제 닫고요. 이것도 닫고 GL 뷰포트 이 파일에서요.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하는데요. aspect ratio는요. aspect ratio는 W가 H보다 클 때 W를 H로 나누고요. W가 H보다 크지 않을 때 H를 W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aspect ratio는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요. 이번에는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는데요. 이 신텍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 F5 하는데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작동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테스트합니다. 이제 이거를 컨트롤 K, 컨트롤 C 해서 코멘트 처리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게 GL 오스로 바꿉니다. GL 오스로 바꾸었고요. 컨트롤 F5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닫고요. 이것도 닫고 위로 올라가 보면요. 디스플레이에서 베이스 플랜을 실행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잘못한 게 있는데요. 회전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바꿔줘야 합니다. 회전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바꿔줘야 하고요. GL 매트릭스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처음에 실행하는데요. 이게 먼저 실행됩니다. 이게 먼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평면을 그리는데요. 평면을 그리는데 이 평면 꼭지점과 로테이션 연산이 수행됩니다. 매트릭스 로테이션과 이 평면의 점이 곱셈이 되고요. 그 결과가 스케일링의 연산이 되고요. 그 결과가 GLU look at 이 매트릭스와 연산이 됩니다. 이 연산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처음에 마들 뷰가 선택이 되고 변환 행렬, 모델 뷰 변환 행렬이 선택이 되고요. 그 모델 뷰 행렬을 단위 행렬로 초기화합니다. 요게 먼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평면과요. 로테이션이 곱해지고요. 변환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스케일 이 행렬과 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GL outlook at 이 연산과 곱셈이 발생합니다. 연산 순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요. 곱셈의 순서인데 실제로는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곱하고요. 그 매트릭스와 GL 아웃룩 매트릭스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매트릭스가 먼저 곱해집니다. 이게 하나로 먼저 곱해져서 매트릭스 하나가 생성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전체가 합쳐져서 매트릭스가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각 점에 대해서 이 연산 결과와 곱셈이 일어납니다. 각 점에 대해서. 그래서 행렬 연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이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연산이 발생한 다음에 그 결과에 또 스케일링, 이 스케일 매트릭스를 또 모든 꼭지점에 곱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계산에서는 내부에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스케일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GL 아웃룩 매트릭스에 곱하고 이 세 개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연산된 후에 그 연산 결과를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연산하게 됩니다. 이 연산 순서 반드시 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션에서는 X축, Z축 값이 00이고요. Y축에 대해서 회전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케일링을 직접 조정해도 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요. 여기서 조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로 실행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길쭉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옆으로 또 길쭉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동영상 하나면 모든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눈곱만큼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요, 지금부터 이게 필요합니다. gl int고요, vp고요, 4개가 필요합니다. array고요, integer array고요, gl get integer b는 벡터란 뜻이고요, 이 b는 벡터란 뜻이고 array란 뜻입니다. 여기서 gl viewport에서요 값을 읽어옵니다. vp를 읽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vp를 읽어오고요, 오로 했어요. 첫 번째 게 left, 두 번째 게 bottom, 세 번째 게 width고요, 네 번째 게 height입니다. 여기다가 vp를 매핑을 딱 때리면요, vp는 array 4개이기 때문에요, 4개를 골고루 보냈고요, 이 width와 height 값을 출력을 하는데요, sed cout width height sed and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structured binding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때려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viewport 이렇게 하고요, vp를 빵 때립니다. 이런 C 언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C++ 언어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Ctrl F5.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관심 없고요. 이거를 닫고요. 그러면 위로 쫙 올라가 보는데요. 여기 있네요. width가 1424고요. height가 720입니다. 여기서 viewport의 크기를 우리가 이 함수를 통해서 vp의 값을 꺼잡아 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viewport 이렇게 array를 빵 때리면요, 순서대로 left가 0, bottom이 0, width가 1424, height가 720 이렇게 빵 나옵니다. 이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 스케일링을 조정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냐 그러면요, if width가 viewport의 width입니다. width가 height보다 크면, viewport의 크기가 height보다 크면 width가 x에 해당하고요, height가 화면의 y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width가 height보다 클 때는요, aspect ratio가 height에 해당하는 y거든요.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이기 때문에 aspect ratio를 y를 키워줘야 합니다. width가 height보다 클 때는요, aspect ratio를 키워줘야 되고요, else 아닐 때는요, 이번에는 작은 거를 키워줘야 되니까요, x를 키워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width가 height보다 클 때는 y를 키워줘야 하고요. 제가 aspect ratio는 항상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쪽으로 더 키워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요, width가 height보다 작기 때문에요, 작은 거 width를요 키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aspect ratio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여기서 aspect ratio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면요, 이제는 스케일이 아주 이쁘게 작동합니다. 이제는요, 스케일이 아주 이쁘게 작동합니다.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까와는 다르고요. 조금 있다 이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작동 원리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팝업을 보면요, left 왼쪽 자르는 선이고요, right 오른쪽 자르는 선입니다. 화면에서 왼쪽 잘라내는 부분이 left고요, 오른쪽 잘라내는 부분이 right입니다. 저희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로 bottom 잘라내는 선이 bottom이고요, 위로 잘라내는 선이 탑입니다. near는요, 가까이에 내 눈에서 가까운 데를 잘라내는 선이 Z near고요, 내 눈에서 먼 부분을 잘라내는 선이 far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요. 왼쪽 잘라내는 선과 오른쪽 잘라내는 선이요,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화면 가로 너비 가운데를 0으로 잡겠다 이 뜻이고요. 밑에서 여기서 보면요, 팝업을 잘 보세요. 발음과 탑, 아래와 위, 아래와 위가 값은 같고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세로로 가운데 점을 원점으로 잡겠다 이 뜻이고요. 이거는 눈의 위치가 원점에서 이것의 중심에서요, 거리가 1 이하이면 잘라내라, 20 이상이면 잘라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요, 우리는 가로의 너비의 값과 세로의 하이트의 값을 동일하게 놨습니다. 동일하게 놨고요. aspect ratio는 항상 1보다 큰데요, 이거를 어디서 조절해 주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조절해 주냐 그러면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조절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굴을 그리려면 먼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굴을 정의를 하는데요, context per SED size t에서요, n 세타, 이게 어떤 값으로 적는지 상관없는데요, 20개의 꼭지점을 20개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세로 꼭지점, 이거는 세로 꼭지점입니다. 세로 꼭지점의 개수 context for SED size t n p고요. 이걸 파이로 안 읽고 p라고 발음하더라고요. 2배의 세로 꼭지점, 2배의 세로 꼭지점이요, 이거는 가로 꼭지점 개수입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요,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n 세타 세로 꼭지점의 개수가 20개이고 가로 꼭지점의 개수가 세로 꼭지점의 개수 2배, 그러니까 40개다. 이거는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SED array인데요, array인데 우리가 이전 동영 시간에 포인트 3D를 GL 플로트 3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3D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잘 보셔야 하는 게 n 세타와 그 다음에 n 파이를 곱해서 넣는데요, 그러니까 20과
40을 곱하면 2, 4, 8, 80개의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sphere points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using sphere t 하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요. 갖고 오는데 첫 번째가 세로입니다. 이거 세로. 세로의 차원이 n 세타이고요. 가로의 차원이 이거는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의 차원이 n 파이고요. 각각 x, y, z 3개입니다. 이거는 순서가요. 이 끝에 이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0, 1, 2는요. 각각 x, y, z의 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 glf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복사해 오지 말고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레이트 SED 사이즈 T예요. N 세타 SED 사이즈 T N P 타입 네임 T 타입 네임 R 이렇게 되고요. 보이드고 컴퓨트 스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클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하고요. Q에 Q SED array인데요. 엘리먼트 타입이 T고요. N 세타에다가 곱하기 N P 이고요. L value reference에 V 벌텍스고요. 그 다음에 R 해서 radius. 지금 9를 만드니까 9의 반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이 array 자리에다가요. 여기에서 요 array를 보낼 거거든요. 요 array를 보낼 거니까 이거를 비교해보면요. 3D 포인트 3D가 이 T에 해당합니다. 이 T에 해당하고요. 포인트 3D는 GL 플로트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std decay t 하면요. t를 보내면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이 GL 플로트 3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요. GL 플로트 포인트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요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SED remove pointer T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GL 플로트 포인터에서 이 포인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되냐 그러면요. GL 플로트가 됩니다. 이거를 using LT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t가 gl 플로트 3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포인트로 바꾸는 과정이 decay입니다. 이 decay에서 이 포인트를, 이 별표를 딱 떼잡아내면 gl 플로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gl 플로트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컷해서 여기다 넣고요. 이거를 이렇게 정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gl 플로트 이렇게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세미콜론. 어렵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떼버리고 우리가 gl 플로트만 딱 취한 겁니다. 이 L과 T가. 그 다음에요. O로 파이는요. SED numbers 파이 V에서요. 우리가 gl 플로트를 보내는데요. 이때 LT를 여기다가 보냅니다. 이렇게요. O로 델타는요. 파이를요. 파이가 180도인데요. 180도를 n 세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edge가 있고, 점이 하나 있고, edge가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고, edge가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별표로 나타낸 거는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하나, 꼭지점 2개, 꼭지점 3개, 꼭지점 4개. 그러니까 꼭지점 개수가 4개이면요. 4개이면요. 이 4가 n 세타입니다. 꼭지점 개수가 4개고요. 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변의 개수는 3이기 때문에요. 이 델타는 180도를 변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여기 1을 뺐잖아요. 그죠? 4에서 1을 빼야 3이 되니까 이게 변의 개수입니다. 여기서요. 시클 레인지가 1이고요. NUM items,는요. 이건 전체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전체 꼭지점의 개수가 세로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가로 꼭지점의 개수가 전체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그죠? 세로 꼭지점의 개수, 가로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시클 버퍼를 만드는데요. V 버퍼는요. 이 V 이 CPU 메모리를 이용해서 버퍼를 만들고요. O로 타스크를 만드는데요. 다 L밸류 레퍼런스로 캡처하고요. 시클 핸들러 H 이렇게 해서 람다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하는데요. 시클 액세서는요. 액세서는 V로 나타내고요. 이 GPU 메모리를 나타내는 V버퍼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시클 핸들러를 제공해야 하고요. 시클 라이트 온리고요. 이거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GPU 메모리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시클 no init 초기화할 필요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커널을 만드는데요. O로 커널은 여러 개의 스레드에 의해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것을 카피 시멘트로 받아야 하고요. 시클 id 1차원, 여기서 우리가 1차원을 사용하잖아요. 1차원. 이거 1차원 맞거든요. 1차원이거든요. 이게 t가 이게 1차원 어레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원이고요. 여기서 idx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int k는요. k는 idx에서 나누는데요. 나누는데 이게 가로 점의 개수입니다. 가로 점의 개수인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는데요. 만약에 A가요. A가 row, column 이런 행렬이라 그러면요. 매트릭스라 그러면 이런 차원의 어레이의 한 엘리먼트 A, K, I는요. 이것의 주소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잖아요. 그죠? 주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요. K 곱하기 C입니다. C. C에다가 더하기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A 어레이의 2차원 어레이의 한 엘리먼트 AKI의 주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요, 이 C입니다. 그래서 이게 n 세타 by n 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K 값을 찾아내려면요. 거꾸로 이 K 값을 찾아내려면요. 이 값이 여기서 이 값이 idx거든요. 여기에 요 idx가 이거의 주소예요. 여기서 거꾸로 이 k를 찾아내려면요. k를 찾아내려면 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k, c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idx를 c로 나눴을 때 몫이 k다. 다시요. idx를 c로 나눴을 때 몫이 k다. idx를 c로 나눴을 때 c에 해당하는 게 n파입니다. n파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int i는요. int i의 값을 여기서 어떻게 뽑아내냐 그러면요. idx에서 c로 나누면 나머지가 i입니다. 나눈 나머지가 i입니다. 그래서 k와 i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데요. XYZ는요. V에 이 V가 이 액세서고요. 이 액세서가 이 GPU 버퍼의 메모리를 뜻하는데요. 이 메모리가 이 V의 타입이 GL 플로트 3고요. GL 플로트 3고 여기에서 이게 배열입니다. 배열이거든요. IDX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K 곱하기 N 파이 더하기 I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동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로 세타의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증가 세로의 값입니다. 세타 요거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델타에 곱하기 k입니다. k 우로 p는요 델타에 곱하기 i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요. 이 x는 사실은 이 v의 x 성분입니다. idx 번째 x 성분이고요. 이거는 radius 곱하기 sec래요. 우리 지금 구좌표 쓰는 겁니다. sin 세이타 곱하기 sec을 cosine phi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y는 이게 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인이 되어야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j,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큐멘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spherical coordinate 여기서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붙여 넣는데요. 이게 구좌표입니다. 구좌표고요. 이거를 저장하고요. 이거는 일단 닫고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내는데요. 이 그림을 잘 봐야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수학이나 물리학에서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쓰는 그런 좌표인데요. 위가 제축입니다. 위가 제축이고요. 이게 x축이고요. 보통 수학에서는 x, y, z 오른손 좌표계 맞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세타가 제축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각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각. 어디까지? 마이너스 제축까지. 그래서 이거는 0에서 이 세타각은요 0에서 180도까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60도 돕니다. 이거는 360도 돕니다. 360도요. 360도. 그래서 이 세로의 점의 숫자, 세로 이 제축에 평행한 숫자를요 n 세타라고 잡은 겁니다. n 세타 점의 수, 버텍스 수. 그 다음에 이거는 360도 돌잖아요. 이거는 180도 도는데 이거는 360도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도의 2배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2를 곱했잖아요. 그죠? 2를 곱해서 n파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식인데 중요한데요. 여기 식을 딱 보면 이 식은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물리하는 사람, 기계하는 사람, 공학하는 사람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제가 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여기 앞으로 갖다 놓을까요? P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뒤에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이 되옵니다. 안이 되옵니다. 왜 안이 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이 되옵시다. 왜 안이 되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쓰는 오픈GL 좌표계랑 달라요. 할곤의 맙소사 이게 오픈GL이랑 좌표계가 달라. 좌표계가 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되느냐? 여기서 조정해서 수정해도 되는데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건 너무 헷갈려갖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이거를 회전을 시켜. 컴퓨터 그래픽이랑 오픈GL이랑 이거랑 좌표 변화는 좌표의 관계를 보면요. 이거를 회전시키면 돼요. 어떻게? 잘 보세요. 이거를 잘라내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밀렸잖아요. 그죠? 잘라낸 거를 뒤에다 넣었어요. 이거 회전시킨 거 맞아요. 회전시킨 거. 그죠? 시계 방향.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거든요.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잘 보세요. 제 커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이거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을 시키면요. 이거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고 한두 시간 아니고 거의 뭐 서너 시간을 보냈어요. 이거를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수학식으로 그냥 앞으로 계산할 때 오픈GL은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수학식으로 계산을 해. 그냥 수학에 쓰는 좌표계대로 딱 계산을 한 다음에 오픈G에서 뽑아낼 때 그러니까 XYZ에서 배열 XYZ에서 뽑아낼 때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한 단계만 딱 회전시켜 버리면 일치합니다. 그 다음 커널을 만들었고요. 이제
커널을 패러렐 4로 때려야죠. 그죠? 여기서 패러렐 4를 때리는데요. 개수가 num items, 그죠? num items를 보내고요. 이걸 보내고 그 다음에 커널을 보냅니다. 커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람다가 끝났죠. 그죠? 여기서 이 람다 타스크가 이제 정의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여기서 Q에 submit 커널에다 이제 작업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앞으로 이거 엄청 할 거거든요. 앞으로 엄청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포인트를 계산을 했어요. 요거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요거를 꺼내서 요게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려면요. 여기서 우리가 9의 점을 계산할 때요. n 세타가 이 값입니다. 이 세로축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도는데 180도 돌거든요. 180도. 헐, 잘 됐네요. 이 세타는 이 p는요. 이 np는요. 이거는 360도 돕니다. 360도. 그죠? 그래서 이 세로로 도는 n 세타의 꼭지점 이거는 180도 도니까 이거는 360도 도니까 2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 세타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바르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는데요. 여기서 init에서 확인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disable 합니다. 이거는 옛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computer sphere 이렇게 그죠? sphere 이렇게 들어가고요. n 세타 n p 그 다음에 q를 보내야 되는데요. q는 전에 만들어 놨던 거 이거를 그냥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here 포인트를 보내고요. 반지름은 처음에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값을 확인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값을 확인했고요. 이제 이것도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값 계산한 거를 이제 출력해 봐야죠. 스피어 포인트를 한꺼번에 빵 때립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한꺼번에 계산돼서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거 이제 접어 올리겠습니다. 접어 올리고요. 이것도 접어 올리고 이건 필요 없는데 여기서 void sphere simpl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함수로 빈 걸 하나 만듭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제 계산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Ctrl F5번 이렇게 빌드 해 봅니다.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닫아도 되고요. 여기서 잘 보면요. 이게 0입니다. 이게 0. 10에 마이너스 8승이면 이거 0이잖아요. 10에 마이너스 7승이면 이거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0, 마이너스 1, 0. 그죠?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몇 개만 보면 맞거든요. 이거 맞아요. 0, 1, 0, 0, 1, 0. 이거 계산 제대로 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닫고요.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려 나가면 되는데요. 제 입이 바싹 마릅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쉬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GL, int, VP, 4 4개가 필요하고요. GL, get integer, v, GL, viewport, VP 이렇게 해서 VP의 값을 꺼잡아내고요. GL int width는 VP 2고요. GL int height는요 VP 3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GL enable GL 컬 페이스 우리가 백 페이스 컬링을 사용합니다. GL 폴리건 모드 GL 프론트 앤드 백 GL 라인 다각형을 채우지 않고 선으로 그립니다. GL 매트릭스 모드 GL 마들 뷰 행렬을 선택합니다. GL 로드 아이덴티티 마들 뷰 행렬을 단위 행렬로 초기화합니다. GLU look at 0, 0, O, IX, IY, IZ 즉 카메라의 위치를 Z축에서 O 유닛, O 단위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카메라를 정위치 시킵니다. 그러니까 Z축 상에 있는 점에서 봅니다. 어디로? 0, 0, 0 센터 X, 센터 Y, 센터 Z 원점을 바라봅니다. Z축 5단위 거리에서 원점을 바라보고요. 0, 1, 0 머리의 방향이 Y축을 향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GL translate F 좌표를 이동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의 중심을 이동하는데요. 0.8 유닛 X축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0.8 유닛 이동하고요. 00 if width가 height보다 크면 이때 width, height는 viewport의 width, height이고요. 여기서 viewport의 width, height를 꺼잡아냈고요. width가 height보다 크면요. GL scale F 작은 거를 보강시켜 줍니다. 작은 거를 비율에 맞게 늘려줍니다. 지금 width는 X축이고요. height는 Y축입니다. Y가 height가 작기 때문에 height 높이를 보강시켜 주는데요. 그게 aspect ratio입니다. 그리고 Z축은 1 변하지 않습니다. else이면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 경우에는 width가 heigh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width가 X축이 height Y축보다 작기 때문에 aspect ratio는 1보다 큰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width, 넓이를 보강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게 이번 동영상에서 핵심입니다. 스케일, 우리가 그린 컴퓨터 그래픽의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L rotate F인데요.
앵글만큼 회전하는데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축과 Y축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오로 vertices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위에서 스피어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 어레이를 만들었고 데이터 타입을 gl 플로트 세타 파이 이 스피어 t를 만들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내려오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데이터를 꺼잡아내고요. 이거를 값으로 바꾸고요. 스피어 t를 레퍼런스로 타입 캐스팅 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다음에 질문을 남기시거나 댓글을 남기시면 이 타입 캐스팅에 대해서도 또 여러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for int k는요 0, k는 n 세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플러스 k고요. for int i는요 0에서 i는 np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알게 됩니다.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블락을 열고요. 여기에서부터 gl begin을 그리는데 gl 폴리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을 그리는데요. gl end 열었으면 닫고요. 색깔을 지정합니다. gl color 3f 111 흰색으로 그립니다. 흰색으로 그릴 거고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하는데요. gl vertex 3fv 벡터입니다. 어레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vertices에서요. vertices에서 k i k는 구의 세로축, i는요 가로축. k는 지구에서 세로 좌우선을 나타내고요. 지구에서 세로 좌우선을 나타내고 i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위도. 이렇게 하고요. 한 점을 그렸고요. 여기서 점이 4개가 필요합니다. 밑으로 한 칸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1을 대기 때문에 n세타에서 k에 해당하는 n세타에서 1을 빼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을 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크래시 됩니다. 점이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점에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i에 해당하는 게 1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k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위점, 그 밑에 점, 그 밑에 점에 오른쪽에 있는 점, 그 오른쪽에 있는 점에 이 점의 위점 4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폴리건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 한번 실행해 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실행해 보고요. 컨트롤 F5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닫고 여기서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복사하고 붙여 넣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백페이스 컬링을 B
비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disable 하고요, 비활성화하고요. 그래서 이제 숨은 면을 화면에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숨은 뒷면을 화면에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동을 하는데요. 옆으로 왼쪽으로 0.8만큼 이동하고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게 두 번 정의되니까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반복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Ctrl F5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너무 큽니다. 이걸 닫고요. 닫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스케일을 조정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스케일을 조정해도 되는데 그냥 간편하게 여기에서요. 스피어를 생성할 때, 굴을 생성할 때요. 이거를 0.7, 70% 크기로 생성합니다. Ctrl F5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회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회전 방향이 동일하죠. 회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요. 두 번째에서 회전 방향을 0, 1.0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뭔가 번쩍번쩍 거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거든요.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닫고요. 닫고 한 가지 더 깊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함수 이름을요. 스피어 듀오 이렇게 변경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복사할 필요 없이 L밸류 레퍼런스 써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까지 복사하고 줄을 하나 만들고요.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요. backface removed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내려와서 이 translate를 disable 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닫습니다. void sphere backface retained 이렇게 하고요.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 와야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 놓고요. 여기에 translate를 disable 하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살리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 오는데요. 이게 스피어 듀오고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여기다 붙여 놓고요. 또 올라갔어요. 백페이스 리무브드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올라가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내용이 설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이게 세 개가 작동하는지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작동하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요. 이것만 살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페이스가 리무브드 된 건데요. 컨트롤 F5 하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뒷면이 제거된 건데요. 제가 리사이즈를 하는데 구의 모습이 전혀 깨지지 않고 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도요. 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렇게 세로가 더 커도요. 구의 모습이 그대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요. 가로가 더 커도 구의 모습이 정 가운데 모습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작동할까요? 닫고요. 이것도 디세이블 하고요. 이번에는 이걸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걸로요. 컨트롤 F5. 제가 정확한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세로가 더 커도 가로가 더 작아도 구가 찌그러지지 않고요. 정 가운데 구 모양을 유지하고요. 이제 가로가 더 길어져도요. 세로가 작아도 구의 모습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죠. 그죠? 왜곡이 되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 그러면요. 이게 일단 이 리쉐이프 함수에서요. 리쉐이프 함수에서 제가 에스펙트 레이쇼를 1보다 크게 만들었고요. 항상 1보다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요. 요게 가로 스케일을 나타내고요. 가로로 중심이 화면 중앙에 있도록 했고요. 이거는 세로로 중심이 화면 중앙에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요. 가로와 세로의 스케일 값을 동일하게 넣었기 때문에 화면이 왜곡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왜곡될 수 있는데요. 이 왜곡되는 현상을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가 더 클 때요. 가로가 세로보다 더 크면 가로가 세로보다 더 크면요. 작은 쪽 세로축을 보강을 해주고요. 세로축이 그러니까 높이가 가로보다 더 크면요. 적은 쪽 가로축을 보강을 해줍니다. 이 비율만큼요. 가로 세로 비율만큼 그 작업을 어디서 해주냐 그러면요. 여기서 그래픽을 그릴 때 스케일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가 더 클 때는요. 높이 값을 보강해 준다. 더 키워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값이 1보다 크니까 하이트가 더 크고 위스가 작으면요. 세로축의 값을 보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절대로 깨지지 않고요. 유지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절대로 깨지지 않고요. 유지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내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서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 reshape 함수에서 W와
하이트, 위스와 하이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가로, 클립, 플레인, 그러니까 가로 절단선을 정의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로, 클립, 플레인, 세로 절단선을 정의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절단선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뷰포트의 너비값 W와 가로, 클립, 플레인 이 값과 비율로 작동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로, 클립 값과 뷰포트의 높이 값이 비율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값을 넣었기 때문에 가로 중심이 화면 중앙에 있도록 했고요. 세로 중심이 화면 중앙에 있도록 했지만 가로와 세로의 클립, 플레인, 범위를 동일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가로, 세로,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화면 너비, 뷰포트의 너비에 대한 이게 스케일로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높이에 대해 이게 세로 스케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화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발생을 보완해 주는 게 마드를 그릴 때, 구를 그릴 때 여기에서 조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